이번 사연은 상견례 자리를 엎어버리고 예비 시부에게 모자란 사람이라는 막말을 하면서 파혼 선언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30살이 되었고 남친이랑 1년 정도 사귀었는데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모태솔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연애 경험이 없었는데요. 고등학교 때부터 여자친구 4명이 몰려다녔는데 다들 연애에는 관심이 없었고 친구들끼리만 여행하고 놀아도 부족하지 않아서 남자를 사귀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사귀고 결혼 이야기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5살 많은 남친은 친구의 소개팅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남친 부모님은 사귀는 아가씨가 있으면 얼른 결혼해서 하루라도 젊고 건강할 때 아이를 낳고 키우라고 하셨던 모양입니다. 남친이 조심스럽게 부모님이 같이 밥 먹자고 하는데 언제가 좋겠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나이만 먹었지 연애도 해본 적이 없고 결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철부지였어요. 그래서 결혼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부모님께 남친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았다고 말씀드렸고 부모님도 남친에 대해서 세세히 물어보셨어요. 저는 무남 동료에 부모님이 늦둥이로 낳으셨는데 어릴 때에는 잔병치레가 많아 부모님의 모든 걱정은 저를 향해 있었다고 해요. 남친은 일남 이녀인데 위로 시집간 누나가 있다고 했어요. 책임감이 강했지만 고집이 세 보이긴 했는데 사귀는 내내 저에게 잘 맞춰줘서 그랬는지 사소하게 투정 부린 것 외에는 다툰 적도 없었어요. 엄마가 과일 바구니를 백화점에서 주문해 주셔서 저녁 식사 초대에 들고 갔습니다. 결혼했다던 남친의 누나와 여동생이 어머니를 도와 상도 차리고 설거지도 하더군요. 밥 먹는 중엔 남친 아버지께서 호구조사를 하시면서 부모님에 관한 것을 물어보시고 뜬금없이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이 뭐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면서 1조 2항이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하는 걸 알고 있느냐 하면서 국민이 국가를 이루듯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면 가정을 이루고 가정의 의사결정권은 각 구성원으로부터 나온다면서 가족 외의 사람들이 간섭하게 되면 내정 간섭이 되는 것이다 라고 뜬금없이 헌법 이야기에 내정 간섭 이상한 이야기를 한참 동안 늘어놓으셨습니다. 밥을 다 먹고 밥상을 치우는데 저도 같이 해야 하나 싶어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더니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나중에 우리 식구 되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 라고 누나가 말하더군요. 가만히 있기 민망하긴 했지만 손님처럼 가만히 앉아 있다가 과일 먹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 카페에 들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 어땠어? 라고 남친이 물어봤어요. 근데 헌법 이야기는 왜 하셨던 거야? 아까 정신이 없어서 뭐라고 대답한지도 모르겠어. 아버지가 원래 뜬금없이 말씀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냥 흘려들으면 돼. 다른 건 뭐 불편한 거 없었지? 그래도 누나가 자기 만난다고 일부러 온 거야. 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남친이 오늘은 처음으로 인사 갔으니까 손님처럼 있었지. 다음부터는 엄마를 도와서 설거지하고 그래야 돼. 그래야 예쁨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더군요. 그럼 오빠는 뭐 하는데? 같이 치우고 설거지도 같이 하면 오빠도 예쁨 받는 거야? 그런 거 안 하면 예쁨을 못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대꾸했는데 남자가 무슨 설거지를 하냐? 그런 건 여자들이 하는 거지. 라고 말하더군요. 남자는 설거지도 안 해?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라고 따지듯 물어보았어요. 저희 집은 아빠가 밥도 하시고 가끔은 특별식이라고 오징어 볶음 같은 것도 하셨어요. 설거지도 자주 같이 하시거든요. 여자라고 엄마가 부엌 일은 다 도맡아 하지 않으셨는데 남친의 발언과 생각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엄마가 인사 잘하고 왔냐고 궁금해 하셨는데 시집간 누나랑 여동생도 만났고 식사는 별일 없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조금 가부장적인 것 같다고 헌법이 어쩌고저쩌고 하시고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를 늘어놓으셨다고 하니 부모님 두 분 다 나이가 어떻게 되신데? 옛날 사람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재산은 지는데? 형제가 어떻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셨지만 정작 저도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 건 나중에 남친 오면 엄마가 직접 물어보라고 했네요.
그리고 다음날 남친이 토요일에 저희 집으로 점심 먹으러 왔어요. 남친이 2그릇이나 먹더라고요. 엄마는 잘 먹는다고 좋아하셨는데 과일과 차를 먹으면서 엄마가 본격적으로 호구조사를 시작하셨어요. 부모님 형제가 어떻게 되는지, 재산은 지내는지 등등 이것저것 물어보셨고 저랑 4시쯤 집에서 나왔습니다. 남친과 데이트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엄마가 결혼하면 고생 좀 할 것 같은데 결혼은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더 서로 알아간 다음에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더군요. 저도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 게 조금 부담이긴 했기 때문에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리 서두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친 어머니가 점을 보고 왔는데 올해 결혼 운이 들어왔다면서 올해 하면 좋다고 해가 가기 전에 했으면 한다고 말을 전해왔어요. 올해를 놓치면 3년 이후에나 결혼 운이 들어온다고요? 엄마한테 말하니 너무 빠르게 결정하는 거 아니야? 우리도 점을 봐야 하나? 하면서 걱정을 하셨는데요. 남친이 서두르려고 하니 저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다가 상견례를 하기로 했습니다. 서로 인사하고 조용히 식사하는데 엄마가 신혼살림은 어디로 구하실 생각이신지요? 라고 물어봤는데 남친 아버지가 저희 사는 인근에 구할 생각인데 결혼하고 한 2년은 같이 살다가 분가시킬 생각입니다. 집안 가풍도 익히고 결혼하면 우리 집 사람이 되는 건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면서 툭하면 이혼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최소 2년 동안은 데리고 살면서 익숙해지게 할 건데 사부인께서도 자주 못 온다고 서운해 마십시오. 1년에 한 번씩은 친정에 보내드릴 테니 이렇게 말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요리를 배워왔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결혼해서 시댁에 들어가서 산다는 건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저희 엄마는 그 소리를 듣고는 수저를 놓으시고 더 이상 음식을 드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아빠가 서먹한 분위기를 어떻게든 부드럽게 이어가려고 가풍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혼에 시부모 집에 들어가 살기가 쉽냐고 하시면서 아이들도 신혼이 있어야 한다고 결혼하면서 독립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시며 이것저것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친 아버지가 듣는 척도 하지 않으시면서 그건 사돈댁 가풍이신가 본데 저희 가풍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라며 귓등으로도 안 듣더군요. 저희 엄마가 그러면 지금 사시는 집에 부부가 쓸 침대랑 옷장이랑 가전제품 사이즈 다 들어갈 만큼 집이랑 방이 넓은가요? 그리고 2년 후 분가할 때는 집을 자가로 구매해 주시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신 건지 알고 싶네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친정에 보내주신다는 건 우리 아이들하고 상의가 된 건가요? 요즘이 어느 때인데 친정씨가 따로 구번하면서 왕래를 안 한다는 건가요? 장인 장모 생일이나 명절에 만나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저희 엄마가 이것저것 세세히 따지고 드니까 남친 어머니가 아이 친정에 보내는 건 시댁에서 결정하는 일이지 사부인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 가풍이 그래요, 가풍이. 하며 말끝마다 가풍을 따지고 드는데 이런 집안 사람들과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겠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시집을 오는 건데 우리 집 가풍을 따라야지요. 예부터 여자는 출가외인이라고. 남친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럼 시집간 큰따님도 1년에 한 번 친정에 옵니까? 지난번 밥 먹으러 갔을 때 누나도 있었다고 하는데 1년에 한 번 오는 기회에 오는 건가요? 라며 저희 엄마가 되받아쳤어요. 우리 딸아이는 시댁 가풍을 따라서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 가풍이 있으니 그런 것이죠. 우리 며느리는 우리 가풍에 따르는 건데 어디 문제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엄마가 듣다 한숨을 내쉬었는데 제가 다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식사가 채 끝나기 전에 밥상을 뒤집고 나오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안녕히 가세요. 만나서 기분 더러웠고 다시는 만날 일 없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남친 아버지가 뭐라고 짓거린 거냐? 라고 언성을 높이셨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똑바로 잘 들으세요. 아저씨 아들하고 결혼 안 한다고요. 조선시대도 아니고 무슨 친정에 1년에 한 번이요? 저는 그런 가풍 못 따르겠으니 결혼 이야기는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가풍이야. 그냥 모자란 사람들이 개소리 하는 거지.
제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또박또박 힘줘서 말했어요. 그리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엄마랑 아빠 모시고 식당을 나왔어요. 계산대 지나치면서 제가 영수증 보여주면서 3인분만 계산하겠다고 말하고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남친이 따라 나오면서 야, 그냥 가면 어떡해. 나랑 더 이야기하고 가.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돼. 하며 제 팔을 붙잡았는데요. 오늘은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아서 뿌리치고 아빠 차에 올라탔습니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부모님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처음 인사 갔을 때 헌법 어쩌고 하던 게 자기네 집안일에 친정부모 의견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미리 경고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에 오자마자 힘이 빠져서 그냥 잤습니다. 그렇게 헤어지고 저녁부터 남친한테 전화가 왔는데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남친이 회사 앞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어제도 전화하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면서 이야기 좀 하자고요. 결혼하고 시댁에서 살 것도 아니고 친정에 1년에 한 번씩 가는 것도 아니라고 부모님이 보수적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서 당장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더군요. 올해 안 해도 된다며 부모님은 자기가 설득하겠다고 말하는데 오빠 입장은 알아들었는데 우리 결혼은 안 될 것 같고 결혼도 안 할 거면서 계속 만날 이유는 없는 것 같아. 오빠가 예전에 말했잖아. 결혼도 안 할 건데 왜 연애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냐고. 나도 더 이상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 오빠네 가풍을 이해하고 따라줄 사람 만나서 죽을 쓰든 밥을 하든 하시고 저랑은 그만 만나는 것으로 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사람 볼 줄 모르고 첫 연애에 결혼까지 가려고 했던 제가 너무 어리석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엄마한테도 헤어졌다고 말씀드렸고요. 평생 혼자 사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남친과는 미래를 생각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헤어지자고 말한 이후에도 카톡이랑 문자로 무릎 꿇고 빌겠으니 헤어지는 건 생각하지도 말라고 남친한테 연락이 오길래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그만 만나겠다고 답장 후 수신 차단하고 잠수를 탔는데요. 이 정도면 알아듣게 이별 의사를 말한 게 아닌가요? 지금 남친의 말을 듣고 사귀다가 나중에 결혼하면 남친 부모님의 생각이 바뀌는 일은 없겠죠? 사람이 개과천선할 거라는 희망 고문 같은 건 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 가풍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미친놈들. 아유, 지들이 며느리 조종하고 싶어서 만들어낸 개소리가 가풍이라고요? 남친은 지 부모가 미친 소리 하고 있으면 지가 막아야지 간보고 있다가 여기서 세게 나가니까 그때서야 사과하는 덜 떨어진 놈입니다. 강하게 잘하셨어요? 요즘 세상에도 멍청한 것들은 시댁이 갑이라고 생각하나 보네요.